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충남 홍성군에서 왔습니다. 네, 저희 재단 이름이 홍주인데요. 저희 홍성 옛 지명이 홍주여서 지금 재단 이름은 홍주문화관광재단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홍주문화관광재단에서 축제 관광팀장을 맡고 있는 손형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솔직히 저는 오늘 계산군이 첫 방문입니다. 희한하게 저도 충남에 살고 있는데 이 충북 지역의 청주공항 빼고는 이렇게 와본 경험이 별로 없어서 오늘 오면서 이제 여기저기 좀 많이 풍경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이 계산군에 방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 홍성군에서 개최했던 역사인물 축제에 대해서 좀 간략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홍성은 많은 역사인물을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저희 역시 지금은 6분으로 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역사인물로 정해진 분이 100분이 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문무의 그 장르라든지 아니면 이런 특수한 업적을 좀 크게 남기셨던 그런 분 중심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거의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최영장군이라든지 만해 한용운 선사, 고암 이웅로 화백, 그다음 매주권 성상문, 배가 김자진, 그 추물 집대성한 한성준 이렇게 지금 이제 6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 6명에 관련된 저런 역사 시설도 같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당은 외에 저희가 이제 한용운 생가라든지 김자진 생가, 이웅로 이런 시설들은 좀 확충을 해서 많은 지금 관광객도 방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역사인물을 좀 많이 알려야겠다 해서 에듀테인먼트 형식, 그러니까 교육을 동반한 축제로 진행을 하자 해서 개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인물 축제도 지금 아까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산문화제라고 하셨나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홍주문화제가 시초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84년도에 지역에 홍주문화제를 시작을 하다가 2003년도에 만해제, 광천 새우젓 축제, 대하축제를 묶은 삼색축제를 1회를 한 번 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도에 저희가 충남도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내포란 이름을 빨리 선점을 하자 해서 내포사랑꾼축제라는 이름을 또 바꿔서 개최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역사인물 축제 명칭을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진행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바뀌지 말아야 될 것 3가지입니다. 명칭, 장소, 일정. 이 3가지는 항상 똑같이 진행을 해야 잠재 방문객이라든지 관광객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인식을 하고 방문을 하는데 저희가 이 축제가 자리를 못 잡았던 이유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명칭도 계속 바뀌죠. 보면 장소도 계속 바뀝니다. 날짜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 축제가 계속 자리를 못 잡고 매년 그냥 하는 행사구나 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도에 첫 역사인물 축제는 명칭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그 이후로 주제는 다 인물과 관련된 프로그램 콘텐츠를 구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소 역시 홍주 읍성이라는 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공간에서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 쭉 지내와서 2025년까지 지금 올해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만 22년도, 23년도 코로나라든지 그 23년도엔 그 산불로 크게 좀 홍성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었고 24년, 25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5월로 기존에 9월에 축제를 했다가 이게 지금 아이들이 많이 오고 교육적인 축제지 않습니까? 가정의 달에 진행을 맡겠다 해서 24년부터는 5월 개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주민 화합형 축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들이 1년에 한번 같이 대동제 형식처럼 모여서 뭐 만나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프로그램도 보시면 뭐 행렬이라든지 무형문화재 체험, 뭐 전통놀이 좀 백화점식으로 그냥 이것저것 다 했던 그런 축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개최 장소 역시 운동장을 갔다가 홍주성을 갔다가 뭐 시장에서도 하고 계속 이렇게 자리를 못 잡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도에 이제 축제 명칭이 내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축제 명이 곧 주제인데 이게 뭘 표현하고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포라는 내용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포구였거든요. 예전에는 홍성까지 물이 들어와서 그 포구를 통해서 상행위도 이루어지고 종교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전통 개념으로 한번 가보자, 시장 개념으로 주제를 가자 해서 이제 시장에서 처음 한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시장에서 축제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1회를 하고 또 축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2004년부터는 14년까지 그냥 주민화합형 축제로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 안 되겠다 싶어서 13년도에 저희가 이제 명확한 주제 선정을 하자, 인물과 관련된 포커스를 맞춰보자 해서 14년도에 저희가 인물 관련된 주제로 진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방문객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행사 다양성이라든지 지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 흥미, 공연 이런 부분이 다 만족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물과 관련된 포커스를 맞추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문객들도 이 축제를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제 인물 축제를 명칭을 바꾼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개발형 축제로 가자, 이런 취지로 축제 모습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그냥 뭐 아무거나 지역에서 하시는 어디 가나 있는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라 이제 인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13년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인물 축제를 먼저 바꾼 다음에 14년도에는 역사인물 6인을 선정을 해서 문무회에서 한 6분을 이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도 그동안은 되게 딱딱하고 어려운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방문객들이 거의 아이를 동반하는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캐릭터도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캐릭터를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인물도 좀 재밌게 만들어서 다양한 부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인물 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는 24년도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15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인물 시즌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6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방문객 입장에서 가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어떤 분을 표현한 거지? 이런 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한 분씩 어떤 주제라든지 일화가 있으면 한 분씩 포커스를 맞추고 진행을 하자 해서 18년도에는 성산문 탄생의 600주년에서 성산문을 주제를 했고, 19년도에는 3.1운동이어서 한용운, 20년도에는 천사일 전투에서 김자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해마다 그 기념일을 찾아서 그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고, 다만 나머지 인물들은 약간 조금씩 선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역사인물 축제가 어려운 점이 그겁니다. 이게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이 관광객 비율을 높이기 쉽진 않아요. 지금 여기 지금 계산도 그 특산품 축제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특히 먹거리 특산품 축제들은 많이 방문객들이 오시는데, 특히 인물 관련된 축제는 정말 특정한 층 아니면 이 와서 즐기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은 좀 감수를 많이 하실 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터입니다. 저희도 이제 포스터 보면 굉장히 고민한 흔적이 있죠. 좀 무겁게 갔다가 또 아이들을 위해서 좀 가볍게로 갔다가 또 영화 포스터처럼도 만들었다가 쭉 오다가 2022년부터 이제 역사인 어린이날과 같이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어린이날 포커스에 맞춰서 이렇게 포스터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콘텐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름 그래도 역사인물에 관련된 주요 콘텐츠를 주제에 최대한 부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청사리 전투 재현도 저렇게 좀 영화스럽게 좀 재현을 하고요. 독립선언 퍼포먼스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최후장군 퍼레이드, 그 인물 관련된 뮤지컬 마당극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 인물의 큰 사건도 있지만 이 내용을 보면 이 인물의 소소한 일들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소소한 일화들이 오히려 방문객들한테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사건 외에도 역사 인물에 대한 업적이나 소소한 일화를 좀 퍼포먼스로 선보여서 인물을 좀 알릴 수 있는 이런 공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 천사의 전투 재현 보면 이제 저희는 다행히 지역에 그 대학교가 2곳이 있는데 그 연기나 이쪽으로 좀 특성화된 학교여서 항상 그 대학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쪽 배우가 아시는 분이 좀 옛날 인격적인 어떤 정응채 씨인데 이분이 지금 저희 홍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 김자진 역할도 해주시고 좀 스펙타클하게 저희가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퍼포먼스는 지금 여기 예총 혹시 관계자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계산군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홍성군도 예총의 지원금이라든지 뭐 찾아가는 거리의 예산들을 좀 저렇게 나눠 보조 사업으로 주고 있는데 그게 단체별로 조그맣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축제 때 한 프로그램을 여러 단체 같이 했으면 어떻겠냐 이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홍성 예총에서 그거 한번 해볼 만해서 보시면 국가협회는 뭐 북공연, 미술협회는 뭐 깃발, 뭐 퍼포먼스. 그러니까 협회별로 이 큰 퍼포먼스를 같이 하나 만든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축제 예산도 세이브가 되고 예총에서도 큰 축제에 참여하면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다른 지역의 역사와 관련된
그 내용을 설명을 할 때 좀 우수 사례로 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홍산 전투 퍼레이드도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의 역사 시설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퓨전국도 마찬가지고 저희는 그 무대 외에 조그만 무대들을 많이 설치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다니다 보면 인물 관련된 퍼포먼스만 있으면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부모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무대, 보조 무대, 체험 공간 곳곳에 이제 인물 관련된 공연을 소소하게 진행을 하고, 다만 그런 어떤 장르를 연극이라든지 퍼포먼스, 마당극 다양하게 해서 아주 좀 이렇게 소소하게 그 인물에 대한 조금만 좀 부분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막 축하 공연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지금은 삼선을 하셔서 이제 물러나신 저희 군수님이 참고로 전 군수님이신데 전국 지자체상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막식 때 항상 저런 복장, 탈도 쓰시고 뭐 축사 이런 건 나는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마인드이셔서 항상 개막식 때 저렇게 좀 인물 관련된 의상을 입고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장사희 선생님도 저희 고향이 홍성이어서 개막식 때 또 오셔서 저렇게 노래도 불러주시고 해서 어쨌든 장사희 선생님은 현재의 역사인물 그리고 저희가 표현하는 과거의 역사인물 이런 식의 테마를 설정해서 개막 공연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공연이 왜 또 중요하냐면 체험도 중요하지만 행사 곳곳에 어떤 퍼포먼스적인 요소가 있으면 그 재미가 배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주무대, 뭐 홍지읍성 무대, 연못 무대 다양한 무대에서 수시로도 공연을 계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 분위기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전에 이제 타임머신 체험이라 해서 이 공간에 들어가면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이미지를 주자 해서 보시면 이제 모든 참가하시는 분들도 저런 의상을 입고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안에서 퍼포먼스적인 그 운영요원, 행사요원들도 다 저런 복장을 입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스 자체도 몽골 텐트가 아닌 저런 전통 부스를 설치를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타임머신 역사 속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모습으로 체험 공간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요거는 또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사전에 저희가 이제 접수를 받아서 홍지읍성을 지켜달라는 어떤 그런 역사적 그 사실을 가지고 방문객들이 함께 참여하고 사진도 찍고 공연의 한 부분에 참여함으로써 자기도 이제 배우가 되보는 이런 부분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참여형이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하고 같이 저렇게 복장을 입고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추억이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야간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또 추세가 야간 프로그램이 있을 경우에는 체류형 관광객도 많이 유치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또 자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고 가면 또 경제적인 효과도 더 배가 되고요.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제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서 인물을 저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노드 매핑 통해서 한용운 선사의 시를 바닥에다 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포토존 역시 성산문의 어떤 어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빛하고 뭐 조명 이런 야간 프로그램 굉장히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야간 프로그램도 인물 축제 때 많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간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체류형 관광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숙박업소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요. 특히 이분들이 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축제장에 있는 것보다 저희 한용운 생가라든지 김자진 생가, 이홈누이 집 이런 역사시설도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주변 관광지 활성화까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야간 프로그램에 신경 쓰는 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축제가 개최되는 데는 지금 홍지읍성입니다. 홍성 시내에 있는데 이런 그 축제장 자체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축제가 더욱 또 빛이 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있는 시설들을 축제 때 활용을 합니다. 옥사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안개소 역사인물, 홍화문은 미디어 파사드, 이런 팔각정 같은 경우는 화공체험, 안해당에서는 역사체험 저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하게 되면 시설비 당연히 이제 세이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역사 속에 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편의 측면도 저희가 이제 그 방문객 편의도 축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멀티쉼터라는 걸 저희가 최초로 좀 도입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왔을 때 부모들이 좀 쉬고 싶어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멀티쉼터는 저렇게 해먹이라든지 돗자리 이런 걸 뭐 미니 영화관 해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책도 갖다 놓고 책도 읽을 수 있게끔 하고 특히 이제 여기서 좀 갈목한 부분이 여기 책 읽어주는 운영요원이 있는데 예전 조선시대 책 읽어주는 뭐 정기수라는 그런 분들인데 저희 운영요원 아예 정기수 운영요원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부모님이 쉴 때 아이들 놓으면 와서 책을 읽어줍니다. 이때 이제 인물과 관련된 책을 읽어주면서 쉬면서도 인물을 좀 즐기죠.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편의시설 부분, 안내판 역시도 좀 크게 해서 인물을 알 수 있게끔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노력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디자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장에 갔을 때 이 축제장의 분위기만 봐도 아, 이게 어떤 축제구나, 누굴 표현하는 거구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저렇게 한용운 캐릭터를 활용한 입구라든지 그리고 이런 구조물이 좀 보이기 싫으면 저렇게 한용운 시를 해서 가린다든지 그리고 걸으면서 위에 햇빛 가림막이 시가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계속 다 주제를 부합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문객들이 어디를 와도 축제장에 와서 어딜 걸어가도 인물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은 이 디자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심는데도 지금 보시면 요게 그 심는데인데요. 요게 이제 보면 여기 김자진 장군의 뭐 어록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 저런 데도 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요원 역시도 센터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교육을 통해서 특히 인물 관련된 역사 관련된 그 축제에서 운영요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들도 어느 정도 역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방문객들이 물어봤을 때 대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자원봉사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을 해서 기본적인 역사 인물에 대한 내용을 지식을 좀 습득을 하고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역사인물 축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음식 부분도 단순히 그냥 국밥을 파는 게 아니라 인물된 스토리를 찾아보니까 저희 김자진 장군 같은 경우는 그 상가지 가보면 밥그릇이 이만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드셨다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밥 같은 것도 김자진 국밥. 그리고 성산문 같은 경우는 지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바닷가 쪽에서 수산물도 많이 나오는데 뭐 성산문, 지혜, 뭐 생선구이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해서 음식에 이름을 좀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지역에 있는 저 위에 보신 건 식당에서 이 스토리텔링으로 축제 때 개발했던 어떤 메뉴나 이런 것들을 식당에서 오히려 더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은 외지에서 평상시에 왔을 때도 식당에 가서 보니까 뭐지? 아, 여기 이런 인물이 있구나. 이런 부분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식에도 스토리텔링해서 메뉴를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도 지금 젊은 친구들에 맞게 저렇게 어떤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한다든지 홍보 영상 자체도 사전, 뭐 스팟, 그다음 이유, 관심에 맞게끔 그렇게 제작하는 것도 홍보에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금은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재단 출범한 지가 한 3년 정도가 좀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 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추진위원회는 각계 좀 필요한 분들이 위원으로 위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다 모든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 분야 국가별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는 그 당시에는 저렇게 그 민간인 다 신분이시지만 끝나고 회의도 계속하고 관련 분야에서 고민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축제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저희는 그래서 추진위원회 이 청년 추진위원도 넣었습니다. 지역의 대학교 학생 회장들인데요. 이 청년회분들은 이 학생들은 고스톱 휴게소 홍보물도 학생들이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자발적으로 저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추진위원 구성을 할 때 뭐 군수님이라든지 아니면 그 좀 압박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다 지금 뭐 물론 그 연배가 있으신 분도 다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다 있으신데 저희는 좀 젊은 층을 좀 많이 넣었으면 좋겠다. 이 축제에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뛸 수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청년 추진위원도 많이 넣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참여이 이제 단순히 축제에 참여한 걸 떠나서 보시면 지역의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스파시설도 연계를 해서 그 시설에 저희가 저는 투명 포스터거든요. 이제 재미있게 할 수 있게끔 저런 시설들을 만들어서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숙박시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SNS에 올리거나 그러면 저희가 기념품을 주신다든지 그런 부분도 했었고
교육장님도 오셨던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홍성교육지원청과 같이 이 역사를 축제 때 협업을 하거든요. 부스에 이제 교육청 관련된 이제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참여를 시킵니다. 그럼 이 선생님들이 이 설명하는 자체 수준이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오히려 저 교육청에서 운영했던 저런 체험 부스 같은 경우는 어머니들이 아이들 데리고 더 많이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축제 참여하다 보면 축제에 대한 그 인물에 대한 내용을 더 부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국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돼서 저렇게 이제 예전에 말풍선을 만들고 릴레이 캠페인도 진행을 했었고, 저 사진을 다 출력을 해서 축제 때 한 편에 전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러 또 오셔서 그 앞에 사진 찍고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역민들은 참여를 축제에 유도하는 게 그 축제가 성공할 수 있는 기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퍼레이드 부분인데요. 퍼레이드도 인물축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많은 컨텐츠를 짜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확실히 있습니다. 저희도 읍면별로 이렇게 맡겨서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다 맡겼는데 하시는 일들이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는 지역의 대학교에 공연기획학 교수님을 붙였고, 저 예산이 부족해서 문화예술 관련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공모사업을 저희가 따와서 그 공모사업비로 교수님과 함께 마을 주민들이 준비를 해서 자발적 준비해서 진행했었는데 굉장히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 주민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하다 보니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예쁘게 나왔던 그런 퍼레이드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로나 시대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진행한다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게 이 팬데믹이 또 언제 안 올 거라는 예상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코로나가 정말 이렇게 길게 갈까 예상은 아무도 못했을 텐데, 그때도 저희도 어쨌든 코로나 시대 축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뭐 현장 중심이겠죠. 현장 중심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콘텐츠 만들고 뭐 음식 특산물 팔고 이런 부분이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중심을 하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온라인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 부분에서도 이 온라인에서 하게 되면 좀 어려움이 있겠다 해가지고 온라인,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우수 사례로 좀 인정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온라인 콘텐츠도 대부분 그 당시에는 가수 공연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용료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용료 화백과 관련된 저런 뮤지컬 공연들을 제작을 해서 축제 기간이라든지 축제 이후에도 계속 선을 보여서 이용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또한 이런 가수 공연을 할 때도 저희는 이용료 상가에 직접 가서 이 생가를 계속 수시로 보여주면서 대화를 통해서 이용료가 누군지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영상을 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그 태평기원제단지 뭐 노래 뭐 지역 예술인 콘서트 이것도 다 이용료의 생가에 가서 저희가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만큼 그 인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그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에 이 주제에 포커스를 맞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할 때 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축제를 통해서 저희가 좀 이게 노하우가 축적됐던 부분이 이 체험 키트를 그때 처음 만들었었어요. 이거 인물 관련된. 그동안은 현장에서 부스에서 체험하고 만들어가고 그랬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저런 체험 키트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이게 이제 판매가 될 정도로 해서 이제 코로나 축제도 우리한테 득이 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었는데, 이용료 관련된 저런 미술 관련된 체험 키트를 만들어서 체험하는 홍보 영상 제작하고 키트도 판매를 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게 지수적인 판매가 돼서 후기들도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도 요 키트를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용료만 만들어놨지만 지금 6분 인물축제 하면서 6분에 대한 이 체험 키트도 만들게 되면 지속적으로 뭐 판매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그 당시에 이제 오프라인 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용로에서 캠핑 같은 거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이용로 앞에서 캠핑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밀키트 이런 게 있어서 밀키트 역시 홍보성에서 생산되는 어떤 특산품 밀키트를 주고, 그 다음에 저렇게 학예사가 이용로 작품을 설명을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는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시대고 그래서 많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10팀 정도만 받아서 해보자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참가를 신청해서 좀 더 늘려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는 이용료 체험도 하고 이용료 집 투어도 하고 그 다음에 랜선 아트라 해서 여러 가지 미술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같이 소통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그 인물과 관련된 행사들을 진행을 함으로써 이용료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커졌던 그런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눈높이에 맞춰서 체험을 하고 어른들은 특산품이나 이런 것도 좀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도 축제의 하나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가 개최된 홍지읍성인데요. 군청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이용된 작품을 전시를 했습니다. 주야간. 코로나 시대 때 되게 좀 위험했던 발상인데 저희가 이제 그 방역을 실시하면서 진행을 했었고 이거는 저희가 한 달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역민들도 오셔서 계속 보시고 이런 조형물 같은 경우도 이용료 작품을 형성한 형식으로 다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효과들은 그 이후에 이제 관광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15년부터 21년 동안 저희가 저희 홍주 읍성의 남문이거든요. 홍화문이라는 데서 파사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반응이 좋아서 군에서 아예 이제 조명을 설치해서 어떤 하나의 볼거리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이 로고라이트도 저희가 축제 때 선보였는데, 이것도 반응이 좋아서 지금 홍지읍성 내에 저렇게 그 로고라이트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제를 선보였던 프로그램 콘텐츠가 괜찮다고 하면, 이 행정에서도 이걸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축제가 이 가능성 있는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는 그런 기회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어린이날 병행 개최 사례입니다.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어린이날 9월에 개최했던 축제를 5월에 이동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옮기는데도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이게 축제 일정, 명칭, 장소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한 번쯤은 이제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 매년 방문객 그 유형이라든지 조사를 해보니까 가족, 특히 아이들 교육을 목적으로 왔다는 비중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러면 가정의 달, 그 다음에 어린이날과 같이 병행하는 게 오히려 이 축제를 찾는 방문객이 더 많고 효과가 있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제 5월로 이동해서 개최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은 역사인물 콘텐츠하고 어린이날 이제 놀이 프로그램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5월 5일날을 기점으로 해서 축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확실히 많이 늘었던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한성준 이웅로 두 분을 주제로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한용운 김자진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두 분을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첫 이동 개최하고 처음 하다 보니까 이 공간 분리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좀 구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미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축제가 역사인물을 선보이는 건지 어린이날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올해는 명확하게 주제별 공간을 분리를 했습니다. 역사인물 공간, 놀이 공간 그리고 주제 분위기도 다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 인물 체험이 좀 많이 적다 그래서 인물 관련된 프로그램도 확장을 했고 역사인물 6종 퍼레이드 같은 것도 진행을 해서 인물에 대한 포커스를 더 맞춰서 올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에 대한 인물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장소적인 부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보시면 역사인물 체험존, 놀이 체험존 저렇게 아예 공간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고 입구조차도 아예 다 분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저 밑에 역사인물 체험존에 들어가면 역사 인물을 죽일 수 있는 공간이 다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간들은 저희가 이제 어린이날에 진행했던 에어바운스라든지 이 놀이 콘텐츠를 중심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퍼레이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퍼레이드 같은 경우도 비용이 저희가 이제 역사인물 축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저희도 아까 대상군도 특산품 축제가 이제 많다고 하는데 저희가 글로벌 바베큐 페스티벌이 이제 대표 축제로 올라오다 보니까
역사문 축제 예산이 19년도 그때 코로나 전에는 한 7억 정도가 됐었는데요. 지금은 3억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콘텐츠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좀 계속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그 퍼레이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전에 일반인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라든지 이런 일부 한 20명 정도 배우들이 중간중간에 포섭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일반인들을 사전에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어떤 올해는 독립이었기 때문에 독립 관련된 기념품을 드리고 퍼레이드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특히 부모님들 다 아이를 들어서 깃발 태극기를 들고 돌고 돌아다니면서 퍼포먼스도 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도 그리고 또 스팟 중간중간에 이 인물을 느낄 수 있는 걸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퍼레이드가 단순히 시내를 도는 거는 의미가 그렇게 없거든요. 뭐 퍼레이드 카라든지 아니면 그게 웅장한 시스템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정도의 규모로 이렇게 돌고 하게 되면 반응이라는 관심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대신 그 코스 안에 스팟 1, 2, 3 해서 인물에 대한 간략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공간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스팟 1에서는 이제 청사리 전투 관련된 김자정 퍼포먼스를 넣고 스팟 2에서는 만해 한용운이 공약 3장에 만세 3창을 외치는 스팟, 마지막 스팟 3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린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방정환 선생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선보이고 했는데 이런 중간중간에 뭐 규모가 작은 퍼레이드는 스팟 중간중간에 공연하는 부분도 이 퍼레이드 질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주제 공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번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많이 맞췄습니다. 김자진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전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되게 웅장하게 막 폭죽 터트리고 전투신 모이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아예 포커스랑 타켓을 다 바꿨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퍼포먼스 형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연도 아이들하고 같이 대응하면서 소통하면서 진행을 하고 아이들이 또 같이 공연에 만세도 불러보고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뮤지컬 역시도 아이들이 같이 하는 이런 식으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전에 저희가 축제 예산이 많고 좀 웅장하게 했을 때보다는 좀 뭐랄까요 공연의 수준이 좀 이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막 감동 있게 봤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아이들하고 이게 뭐냐 이런 부분도 계시긴 하지만 지금 오히려 저희가 거의 80%가 아이를 동반한 가족 방문이기 때문에 이런 포커스 맞추는 것도 저희는 하나의 결단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이들과 관련된 인물도 있지만 뭐 오케스트라든 치어리딩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소소한 프로그램도 중간중간에 꼭 넣어줬어요. 이제 어린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역사 인물만 관련된 컨텐츠가 많다 보면 축제장 행사 전체가 되게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흥미도도 많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특히 금방 지루함을 느껴요. 그러다 보면 한 20분을 못 넘깁니다. 이제 엄마 가, 아빠 가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이 저도 축제를 하면서 에듀테인먼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도 축제장에 와서 막 교육시키고 주입시키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축제는 그냥 일탈도 하고 와서 놀고 즐기면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 또 역사인물 축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먹고 놀고 이런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흥미 요소를 가미해서 보여줄 거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고민이 굉장히 어려운 축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도 조금씩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관련된 취재물은 그 한용운 전기 아트부 만들기, 옥중 투쟁 체험, 안에 시 조명 만들고, 무관 체험, 훈민정음 회례복 만들고, 국궁도 써보고, 헌성준 장단도 체험해보고, 그러니까 인물 관련된 그런 체험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렇게 다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도 나눠요. 이게 또 흥미있는 프로그램, 또 인기가 없는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나뉘는데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공간을 굉장히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놓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 그러면 한 번에 20-30명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해야겠네. 그 공간을 넓혀주고 인기가 없던 프로그램들을 그냥 부스 하나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매년 인기가 있어요.
굳이 뭐 줄이거나 할 필요도 없이 거기서 약간씩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표 프로 만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인기 좋은 프로그램들은 항상 공간을 제일 좋은 자리에 넓게 해주시는 게 좋은 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어반스 부분도 저희가 같이 했습니다. 이게 놀이 어린이날 같이 하다 보니까. 근데 올해는 단순히 에어반스가 있는데 이 와중에 이제 서바이벌 참 같은 경우는 김자희 장군하고 좀 엮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 청살리 전투 체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의 놀이 체험도 주제랑 좀 맞게끔 그렇게 네이밍을 했고 내용도 그거랑 좀 비슷하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만약에 축제를 진행하게 될 경우에 지역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한테도 축제 주제를 던져드리고 이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하나의 축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역사문 축제에 대한 결과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관광객 비율이 굉장히 늘었어요. 역사문 축제가 이 관광객 비율이 높이가 쉽지 않거든요. 뭐 최상규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작년도에 29%였던 비율이 올해 51.9%로 확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인터뷰나 이런 걸 찾아보니까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어린이날 행사를 찾아러 갔는데 올해는 이제 어린이날 행사랑 역사인문 축제랑 같이 있고 더 풍성해서 왔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날 축제랑 같이 하는 것도 두 축제가 두 행사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소비 지출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소비 지출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도 저희가 일부 좀 질적인 부분은 유료화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인기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요게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어린이날 축제랑 같이 하는 것을 의원님들은 다 반대를 하셨고 역사인문 축제가 역사와 전통이 있게끔 독단적으로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왜 어린이날하고 같이 하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방문객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봤는데 가치 개체가 압도적으로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이유일까 해서 인터뷰를 많이 해봤는데 교육적인 효과하고 놀이시설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어서 좋다라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인물도 배우지만 이 지루함을 또 놀이기구에 가서 놀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SNS 홍보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체험이나 놀거리가 많다는 부분을 많이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와서 보니까 단순 놀이가 아니라 역사 인물에 대한 또 알려주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는 이제 명확히 내년엔 또 이 공간을 더 명확하게 주제별로 공간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같이 함으로써 이런 시너지들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시사점입니다. 저도 역사인문 축제를 제가 2008년부터 진행을 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진행을 해왔는데 많이 애착이 있는 축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바베큐 페스티벌보다도 더 애착이 있고 관심이 가는 게 역사인문 축제인데 그만큼 굉장히 어렵습니다. 역사인문 축제 자체가 방문객의 관심이라든지 방문을 끌 수 있는 그 요소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어려운 축제이긴 맞습니다. 다만 좀 더 잘만 꾸미면 그래도 의미 있는 축제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이 역사형 축제가 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경험상 나름대로 5가지를 좀 뽑아봤는데 첫 번째는 역사 고증입니다. 이게 역사하고 인물하고 관련된 주제를 진행하게 되면 특히 이제 왜곡된 내용이 있게 되면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희도 예전에 깃발 하나 잘못 만들어가지고 향토문화연구회 어르신들하고 그리고 뭐 그 역사 이제 교육하시는 교수님들하고 좀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긴 했었는데 그만큼 프로그램을 재밌게 하다 보면 역사를 약간씩 왜곡하는 부분도 있는데 인물과 관련된 역사와 관련된 축제라면 이 왜곡된 역사는 좀 챙기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역사 고증도 중요하다. 두 번째는 흥미유발 콘텐츠입니다. 역사 고증과 같이 맞물리는 얘기인데 너무 무거워요. 이 역사인문 자체가 역사 축제가 축제에 들어가면 즐거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집에 가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무거운 역사 주제를 그 시대에 맞는 트렌드를 반영해서 어떻게 접목을 시키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K-팝, 뭐 캐대언 뭐 이런 게 지금 또 유행하는 것처럼
그런 컨텐츠하고 이 인물하고 또 어떻게 연결을 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까 이런 고민이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딱딱하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니까 주제 부합형입니다. 무조건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국에 뭐 1000개가 넘는다, 2000개가 넘는 축제가 많이 있고 인물 관련된 역사 관련 축제도 많이 개최가 되고 있는데 가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컨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괴산군이 이후에 이제 인물 관련된 축제를 개최를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시면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인물 축제보다는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인물 축제하고는 명확하게 차별화된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타 축제와 다른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인물, 이 인물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고민하는 게 오히려 경쟁력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명확한 타겟인데 저희도 이제 타겟을 보다 보니까 축제 일정도 바꾸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타겟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우리는 모든 연령층을 다 받아줄 거야. 그렇게 되면 이 프로그램이 명확한 주제 없이 나열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른이 좋아하는 것도 만들고 애들이 좋아하는 것도 만들고 뭐 다 그렇게 만들다 보면 주제가 또 막 흐릿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축제의 명확한 타겟을 파악을 해서 그 타겟이 좋아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통하고 그 소스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콘텐츠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역사시설 연계인데요. 저희도 굉장히 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축제장은 별도의 홍지읍성에서 진행을 하고 그 외곽 주변에 인문과 관련 역사시설이 다 있는데 이 역사시설과 어떻게 연계를 할 거냐. 뭐 저희 셔틀버스도 운영을 해보고 그쪽에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보고 갔다 오시면 인센티브도 줘보고 해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이 역사시설을 축제를 통해서 계속 알려야 차후에 잠재 방문객들도 이 역사시설 한번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축제가 아닌 시기에도 와서 어디 한번 찾아본다든지 이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역사시설과 연계한 축제랑 연계한 프로그램은 하나 정도는 반응이 안 좋다 하나 정도는 진행을 하셔서 그 시설도 같이 알려드리는 게 이 인물 또는 역사 관련된 축제들의 그 질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 이 5가지는 물론 더 있겠지만 최소한 이 5가지는 지켜서서 인물축제라든지 역사 관련 축제를 기획을 하시든 개최를 하시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렇게 좀 5가지 시작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자료는 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역사인물축제를 지금 횟수로 한 17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30대 초반에 이걸 시작해서 지금 40대 후반이 됐는데요. 근데 지금도 힘든 게 역사인물 축제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매년 하면 할수록 새로운 아이템을 끌어내야 되는데 인물에 대한 소재는 한정이 되어 있고 매년 갈수록 새로운 아이템을 끌어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걸 통해서 오시는 분들, 또 아이들이 인물에 대해서 알고 인식을 하고 또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또 보람된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산군에서 인물에 관련된 축제를 구성을 하시게 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꼭 성공된 그 인물축제가 개최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